강사 속에 제가 한문 지도 교수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중문학을 공부했거나 연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김병수 대표님하고 뜻이 맞아서 뭐 거의 한 30년 지기가 되어 가는데 그동안에 쭉 보니까 우리 여기 다녀가신 분들이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 우리나라 유명 병원의 원장들, 지금 심지어 SK그룹의 부사장 이런 분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들인데 한자를 너무 몰라요. 답답해요. 근데 한자가 중국말인 줄 알거든요. 중국 글인 줄 알거든요.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만든 동이족의 글이에요. 중국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기네 선조 누가 만들었다고 이야기 못해요. 왜? 동이족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자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자를 전공을 했거나 중국 문학을 전공한 사람 아닙니다. 다만 저는 6.25 전쟁 나기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서당에서 한자를 배웠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예.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는 최소한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교과서에 전부 한자가 나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한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한자가 관계되는 분야에 조금 좀 일을 하다 보니까 김 대표님을 만나면서부터 이거 진짜 무슨 여기서 하늘천 따지를 가르쳐 드리기보다도 일반 상식 속에서 일어나는 한자들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우리 김 대표님이 본 강의가 들어가기 전에 한 20분 정도 해서 그때 시에 적절한 한자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배우니까 다들 한자 저보다 더 잘하실 분들 같아요. 거꾸로 제가 배우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한자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시대에 맞는 우리가 지금 전부가 다 한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김종수 성공 아카데미 할 때 김종수도 이름 한자로 써라 그러면 제대로 못 쓰잖아요. 그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한번 여쭤보시오.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너희 아버지 어머니 이름 한자로 쓸 줄 아느냐고. 못 쓸 겁니다. 왜 못 쓰냐? 안 가르쳐 줘서 못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대에 알맞는 조금씩 알아가게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좀 혹시 부족하더라도 너무 탓하시지 마시고 또 저도 여러분에게 배우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특별히 무슨 한자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 썼냐면 우리가 흔히 인연을 이야기할 때 이런 속담 많이 하잖아요. 인연을 이야기 하룻밤을 자도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 자,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 이 말고 하룻밤을 자고 만리장성 도가 맞는지 고가 맞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 하룻밤을 자고 만리장성을 쌓는다. 제 생각에는 그 연유가 조금 다른데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둘 다 의미가 다 각각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 것이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걸로 맞는 것 같아요. 인연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이 속담이 나온 것은 우리가 속담을 바르게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혼했다는 것을 파경이라고 그러잖아요. 파경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파경은 거울이 깨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원 속담을 파고 들어가고 되면요, 파경은 거울이 깨져서 이혼한 게 아닙니다. 헤어지는 부부가 다시 만났을 때 정표를 하자 한 것이 파경이에요. 맞추자, 처음 다른 뜻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또 특히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남이 잘 때는 그 배 아프다는데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이 사촌이 논사하고 배 아팠을 때는 그게 조선시대 오래전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진짜 남의 사촌이 돈을 사면요 일부러 배를 아프게 해가지고 뽕을 설사를 싸서 뽕 땅 산 데다가 그름을 보태줬습니다. 근데 거꾸로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한다고.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이 속담 맺던 것은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이 요즘 흔히 여러분 생각하는 시기 질투 뜻이 아닌 것 마찬가지입니다. 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파경이 속담 원인을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이혼해서 거울이 깨졌으니까 이혼이다 그러게 아니고 옛날 중국 시대 한 싸울 때 부부가 좋은 부부가 전쟁 때문에 피할 때 거울을 깨뜨린 거예요. 근데 요즘같이 유리가 아니고 구리를 깨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헤어져서 만났을 때 둘이 맞추면 부부 이런 걸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파경입니다. 근데 전혀 다른 뜻으로 지금 오해되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 쌓는다. 하룻밤을 자고 만리장 쌓는 것도 이런 속담의 연유가 있습니다. 만리장성을 쌓을 때 이야기예요.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신혼부부가 있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부역으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럼 끌려가면 어떠냐면 만리장성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끌려가고 결혼한 한 달밖에 안 되는 세각씨는 혼자 산골짜기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해가 뉘어지고가 있는데 어떤 사내가 하나 지나와서 하룻밤 여기서 내가 하룻밤만 좀 자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하나밖에 없는데 자고 가라 그럴 수 있나요? 사내를 갖다가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산골짜기 어디를 갑니까? 제발 하룻밤 재워주세요. 내 부엌에 아무래도 마구간이라도 좋으니까 거기 자겠어 그랬는데 하도 사정하니까 그럼 마구간이라도 자라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자려고 이렇게 해가 지는데 밥을 먹는데 혼자 먹을 수 없잖아요. 밥을 줘야 되겠는데 거지 주듯이 줄 수 없으니까 그래도 남자 체면을 생각해서 상을 차려서 헛간에 가져가서 밥을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잠은 거기서 자더라도 밥은 마루 위에서 먹으라 그러고 와서 드시라 그런 거예요. 그 남자가 밥을 먹으면서 가보면 여자가 정말로 이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하룻밤 자는 것도 인연, 같이 내가 여기 자는 것도 인연인데 어쩌다 혼자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만리장성 쌓는데 끌려갔다. 그러니 그 성이 왕궁이 되어 올 텐데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여자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차피 성이 언제 완공될지 모른다. 그리고 당신 결혼한 지 얼마 애도 없지 않느냐. 나는 어디에 가면 내 재산이 얼마만큼 이렇게 그러지 말고 우리가 결혼해서 살자. 당신 이렇게 늙어 돌아온다는 보상이 없지 않느냐. 이게 여자도 가만히 생각해 또 옳다 싶거든요. 근데 그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남편한테 의리를 지켜야지. 근데 그게 아니다. 당신 인생이 지금 여기 남편 돌아온다는 보상 없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 말대로 내가 당신을 믿겠다.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꼭 남자가 이제 꼭 그 여자를 이제 데리고 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부탁을 해요. 한 가지 약속이 있다. 뭐냐? 내가 오늘 당신 방하고 자더라도 저 남편에게 그래도 내가 마지막 신의를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내가 평소에 남편을 주려고 지어놓은 옷이 있다. 여기 만리장성 공사 현장까지는 하루면 갔다 올 수 있으니 이 옷을 당신이 갖다 주고 오면 내가 당신하고 살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잖아요. 하루만 데려다 갖다 좀 오면 된다 그러니까. 그 대신 이게 남자는 또 얘기해. 내가 틀림없이 갖다 주고 올 테니까 오늘 당신을 꼭 내가 당신을 품고 자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잤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는 이제 이 남편이 있는 공사 현장에 그 여자가 준 옷을 들고 이제 가요. 갖다 주러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는 이제 그 일꾼 면회를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공사 현장에 규정이 뭐라 되어 있냐면 그 일하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나오려면 누구냐면 한 사람이 대신 누군가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일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아야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면회를 해서 그 남편을 불렀어요. 그리고 옷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이 사람이 나온 대신 자기가 대신 들어가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옷을 받아가고 입다가 보니까 뭐가 옷 속에서 뭐가 툭 떨어지거든. 보니까 그 안에 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편지를 썼는데 뭐라 써놨냐면 어젯밤에 일어난 이야기를 전부 다 써놓은 거예요. 이 편지를 읽고 내 행실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당신이 안 와도 좋다. 그 남자를 도로 보내고 만약 와야 옳다고 생각된다면 그놈이 그거 들어갔으니까 그냥 당신이 오면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들어갈 사람 누가 있어요? 와버린 거죠. 근데 말장성 현장에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한 며칠 만에 정신 이상한 놈이 한 놈이 나타난 거예요. 공사를 할 때마다 하룻밤을 자고 만리장성을 싼데 하룻밤 전 말이 그게 하룻밤을 자고 만리장성을 싼 거예요. 대신 들어갔으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흔히들 말해서 나쁜 뜻으로 생기니까 하룻밤이 인연이라는 것을 하룻밤을 자던데 아니에요. 원칙은 하룻밤을 자고 해요. 이런 것도 우리 한자 속에서 알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예. 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조선 초 고려 말에 유명한 호가 은으로 끝나는 분 네 분이 계세요. 호은 정몽주, 야은 길재, 도은 이숭인, 목은 목은 이색이라는 분 계셨어요. 이게 목은 이 사람이 고려 말 조선 초예요. 전부 고려 말에 선비였다가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면서 전부 조선 초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목은 이색 같은 분은 절대로 그걸 이성계는 협조를 안 합니다. 나중에 남한강 여주 신력사 부근에서 물에서 도약 먹고 죽었는데 목은 이색이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을 가서 어느 스님을 만났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데 답을 못한 거예요. 중성자입니다. 웃을 소자예요. 적을 소자입니다. 똑같은 애예요. 성소, 요 레자가 빠졌구나. 성소, 소래, 성소, 소. 답을 하라 그러는 겁니다. 목은 중을 만나서 이야기 좀 하니까 이 답을 하면 자기가 답을 해주겠다. 성소, 소래, 성소, 소예요. 대꾸를 해라. 똑같은 글자로 대꾸를 하니까 대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에 가시는 분 계시면 절에서요. 절에서 만드는 떡을 유식하게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절에서 만드는 떡을 옛날에 말하는 절에서 만드는 떡이 성소입니다. 성소. 절에서 만드는 떡을 성소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뜻을 보면 여기 글자가 들어보면 중성자죠. 웃을 소자죠. 적을 소자예요. 중이 슬그머니 웃으면서 오니까 또 웃는 줄에 스님의 웃음도 적다 이렇게 해석밖에 안 되는데 이 뜻은 뭐냐면 성소 소래 성소소라는 것은 스님이 웃으면서 조그맣게 싱긋이 웃으면서 떡을 조금 갖고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성소소라는 것은 원뜻은 그거예요. 답을 하는데 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은 이사 선생님 몇 년 있다가 다시 중국에 가는데 답을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그게 맞는 대꾸입니다. 객담다지 객담다예요. 무슨 소리냐면 객담은요 절에서 떡을 갖다가 성소라 그러는데 절에서 술을 뭐라 그러냐면요 객담이라 그럽니다. 절에서 술을 객담이라 그래요. 객담. 절에서 떡은 성소고 술을 그런 게 스님이 빈것이 웃으면 떡을 조금밖에 안 가지고 왔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대꾸는 뭐냐면 손님의 대꾸를 하기 위해서 대꾸를 할 거는 많다고 생각이 이르는데 실제로 나온 술도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 술을 많이 가지고 왔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한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된다면 이런 내용을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뭐 특별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한문 공부를 한 사람 아니에요. 다만 우리 김종수 대표께서 하고 있는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을 물론 돈도 벌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만 꾸준히 이거만 그 우물을 파온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숱하게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 참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많이 왔다 가야 되는 사람들이 안 왔다 가요. 정치하는 사람들 좀 제대로 와서 배워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들거든요. 그 마포 어립니까? 정청래가 국회의원 나온 데가 어딥니까? 마포 어린가요? 마포 어리죠. 거기에 누구냐면 함은경이하고 붙었어요. 그게 미 대사관 방화 사건에 일어난 친구 주범들이에요. 두 사람이 함은경 씨가. 근데 그날에 이제 1982년 오늘 며칠이죠? 3월 18일 오늘 그래서요. 오늘 1982년 3월 18일 오늘 미 대사관에 방화했어요. 함은경이 주도돼가지고 불질른 거예요. 네, 그런 날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께서 여기 오신 분들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뭐 몇십 명 모아놓고 학생들 가르치듯이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명을 가지고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들에게 다 여기 훌륭한 분들 오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현직 판사, 검사 옷 벗고 나온 사람들, 변호사들 많이 다녀갔어요. 그 수강 많이 하고 갔습니다. 예.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분 한 분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가 평소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뭘 배우러 왔겠느냐. 김종수 대표에게 진짜 말하는 법, 어떤 식으로 말할 거냐 말하면 되지요. 그러나 말할 때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하고 진짜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공개석상에서 빠르게 예절 갖추어서 제대로 해야 될 말을 순서에 맞춰서 듣는 사람을 하여금 알아듣게 이해시켜가면서 할 수 있는 게 그 기술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20주간 여러분들 연습을 하시게 됩니다. 조금씩 배워갑니다. 처음에는 다 서툴다 그래요. 여기 많은 분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분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전부가 다 나중에 끝날 때는 전부가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돌아갑니다. 모쪼록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인연이 하룻밤을 자고 인연이 됐으면 좋겠다. 하룻밤을 자도 인연이 아니고 네, 여러분이 여기 하루를 다녀가도 정말로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은 여러분들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6기 원우님들 인사와 본인 소개, 주로 하는 일이나 참가 동기, 배움에 임하는 자세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김태웅 지점장님 오신 건가요? 지금 네. 네. 순서대로 예, 순서대로 김태웅 지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전 지점장님.